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안 좋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솔직히 이 나라와 국가,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원래는. 그냥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잘하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와 사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이렇게 나아가는 국가와 사회가 제일 좋은데,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국가와 사회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아예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그런 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런 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문제예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어떤 큰 배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배가 어디 바닥에 어떻게 해서 구멍이 났어요. 그럼 구멍을 통해서 이제 배 안에 물이 계속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지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그냥 그 배에서 여러 가지 행사, 쇼, 거기서 자기들끼리 여러 얘기 나누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물이 계속 그 바닥으로, 구멍 뚫린 뱃속 바닥으로 스며드는 거.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침몰하는 거. 타이타닉, 1912년 그때, 타이타닉이 그랬어요. 타이타닉. 그때 빙산을 좀 미리 좀 이걸 보고 이 방향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늦게 봤고, 배가 크다 보니까 제대로 이걸 돌지 못해갖고 빙산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 타이타닉이 결국은 이 대서양 한 가운데서 이제 가라앉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배가 본격적으로 가라앉기 전까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별일 있나? 그렇게 지냈다고. 그러나 결국은 얼마 안 있다 배가 그냥 곤두박질 치고 나중에 이제 배가 두 동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 죽고 그랬어요. 자, 한 나라와 한 국가도 그래요. 한 나라 한 국가도 똑같아요. 그냥 평소에 그동안 그냥 그런저런 일로 배가 이렇게 마치 국가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 그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뭔가가 만약에 오게 되면 국가와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천년 제국 로마도 그렇게 됐죠.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진나라 다 그렇게 됐고, 또 나폴레옹도 그랬고, 그 다음에 몽골의 징기스칸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제국이 다 무너진 겁니다. 알렉산드로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 대한민국은 그동안 어쨌든 그럭저럭 왔는데, 지난번 물시 때 정말 치명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거의 95% 넘어가고, 이번에 또 보통 리짜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99% 지금 그냥 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지금 넘어가게 생긴 게 아니라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토지를 중국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고, 또 많은 산업이 지금 이 중국에 의해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중국에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이 관세 협상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관세 협상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꾸 친중으로 가니까, 친중으로 가지 말고 빨리 친미로, 미국으로 빨리 합해라. 이 메시지인데, 이거를 지금 안 듣는 거야. 이걸 안 듣고 계속해서 반미, 친중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라가 가니까 지금 이런 관세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무너지거나, 그리고 그거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접수하거나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지금 점점 되고 있어요. 이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르면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봐요. 지금 계속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아까 내가 잠시 얘기했지만 다른 게 아니라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달러 대비에 원화를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막 풀면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땅 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름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거라고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근데 인적 자원도 제대로 못 키우게 하려고 무슨 뭐 이런 특목과 같은 거 없애고 막 그 좀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좀 제대로 하는 이런 학교들을 또 자꾸 없애고 또 평준화니 뭐니 이상한 거. 그다음에 입시도 무슨 사정관이니 뭐니 그냥 입시는 옛날처럼 학력고사 아니면 본고사 이 체제로 가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상하게 공부도 못하는 딸을 그냥 의사 만들려고 온갖 해괴망측한 짓. 그 다음에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그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뭐 대학에 들어보내려고 온갖 이상한 거 막 해가지고 뭐 입학 사정관 거쳐갖고 뭐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짓은 못하게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해외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국내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없애버려야 된다. 그냥 딱 학력고사 아니 본고사 치러가지고 딱 거기서 그 기준 점수에 맞게 가복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지금 이런 입시 체제로는 우리나라는 소망도 없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친중이에요, 친중.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는가를 좀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왜? 이게 우리 교회와 엄청나게 지금 직결되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지금 중국에 거의 다 그냥 접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비자 중국인 입국 지금 한 9개월 동안 실시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저 중국에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그나마 중국에서 좀 배우고 뭐 좀 이런 인간들보다 중국은 지금 저 비자를 외국에 잘 안 내줘요. 좀 그 안에서 좀 똑똑하고 좀 제대로 된 애들은 비자를 안 내준다고. 그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로 많이 무비자로 오는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들은 뭐예요 지금? 거기서 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무슨 오더를 받고 이것이 오는지 쟤들이 진짜 순수 관광객으로 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와봐야 쟤들 별로 쓰지도 않아요. 돈도 많이 쓰지도 않는다고. 근데 저런 중국 애들에 대해서 무슨 뭐 형중하지 말라 뭐 깽판 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반미를 진짜 깽판 치는 것들은 그동안 뭐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장 지금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꾸 친중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모든 사사건건 친중으로 가고 사사건건 미국의 적대적인 그런 정책 그런 것들 자꾸 언론 그다음에 그런 짓들을 하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 정권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정권을. 그래서 이런 정권이 계속 갔을 때 미국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이 주한미군이 있고 또 우리가 6.25 때 미군이 여기서 4만 명 이상 여기서 참 희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그 대가를 많이 치렀어요. 근데 이 중국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을 서서히 집어삼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주도 무비자 그 집부터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주도의 그 중국인들은 그것도 왜 그러냐? 명목상으로는 뭐 관광, 맨날 관광. 그러니까 관광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어때요? 중국인들이 부동산 매입해가지고 지금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땅과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들어 앉아갖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제 힘들게 이제 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범죄 엄청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지금. 그래서 외국인 범죄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금 어때요?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범죄 많아지고 부동산 투기하게 만들고 또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저들에 의해서 저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오히려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살기 힘든 구조로 자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점점 더 시간이 가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느냐? 첫째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 좌파, 그다음에 이 운동권, 그다음에 종북, 종중 세력들, 이자들이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데서 수십 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선전선동으로 반미, 특히 반일 반미로 저들이 어때요?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그 제도권 안에서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해서 이제 법을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맘대로. 그래서 지금 검찰총도 없애고 그다음에 지금 삼심제 이것도 지금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이 안정된 체제를 유지했는데 이걸 하나 무너뜨려서 어때요? 이 대한민국이랑 자체를 아예 그냥 싹 중국에 완전히 그냥 먹히게 그렇게 지금 만드는 게 누구냐? 지금 이 운동권 세력, 이 운동권 거기에다가 특히 4050 일찍이들 이 4050은 지난 엊그제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이 4050은 아직도 육공도 마찬가지. 아직도 이 좌파 정권을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결국 지 자식 세대도 망치고 결국 나중에 그들 자신도 이제는 망치는 짓을 이것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 운동권, 종북, 친중 이 세력하고 그 다음에 4050 세대, 4050의 일찍이들이 문제예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것들이 젊은 시절부터 계속 좌파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좌파 선동 연예인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맨날 그들에 의해 만든 프로그램에 이 쇠뇌가 돼가지고 얘들이 머리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050 세대들의 일찍이들은 이 머리가 절대 정상이 아니고 얘들은 정신병자야. 이 좌익 정신병자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얘들은 지들이 길거리에 앉아야 그때 가서 혹시 정신이 들을까? 내가 볼 땐 길거리에 앉아도 내가 볼 때는 얘들은 일찍이 하더래 애들이. 그 다음에 개딸들. 이 개딸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죽으나 사나 무조건 어때요? 친중, 종북. 이것들은 무조건 이유가 없어. 이 개딸은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일단. 근데 이것들이 여론 선동하고 있고, 이것들이 맨날 좌익, 좌파적 그런 어떤 정치 쇼, 그런 어떤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뒤에서 그냥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무시하지,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노예가 된 이 정치꾼들이 얘들이 원하는 대로 법도 개정하고 뒤집고 여론 선동하고 지금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저번에 그 대전에 그 큰 정보센터가 화재가 났는데도 지금 봐요. 그다음에 그 무한 그 항공 그 참사도 그렇고 이 엄청난 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뉴스에는 별로 크게 안 나와요. 만약에 우파 정권이었으면 백날 주야장창으로 뉴스에 나오고 거리에 촛불들 모여가지고 이게 나라냐 또 이럴 판이잖아요. 그리고 또 관세가 아직도 정말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언론은 지금 제대로 지금 사실을 뉴스로 내보내지 않고 이걸 이제 반미 선동의 재료를 삼아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다. 미국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 미국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올랐다. 미국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간다. 그러면 또 대다수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선동이 돼요. 거기에 선동이 돼가지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미국 때문에 아니라 이 무능력한 이 종중 하수인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무능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작 저들은 뒤에서 싹 빠지고, 선동질 하면서, 언론을 통해 선동질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반미로 계속 지금 여론을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물가는 자꾸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게 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엄청나게 막 밥값도 막 뭐 물건값도 과일값도 채소값도 뭐 이런 거 모르면 그때서야 이제 이거 정말 심각하네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아니야. 주가가 오른다고 베네수엘라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거지잖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화하고 달러하고 그 환율을 봐야 돼. 그걸 봐야지. 주가가 오른다고 우리 경제 문제가 없다. 그게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경제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환율이 계속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우리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환율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오르면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찍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계속 인플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한 알에 막 2만원, 3만원 되고 5만원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축통화 아니란 말이에요. 달러가 많으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오를 일이 없다고, 그냥. 그러나 우리는 사실 보유량이 아직도 적고, 그런 상황에 지금 막 무슨 복지 쿠폰이라고 지난번에 20만원, 이번에 또 10만원, 막 불어대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거를,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물가가 오르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물가가 내려가면 좋은 거지만,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이, 물가가 오르면 월급을 받아도 월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른 만큼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쌤이에요, 그냥. 전에 사과를 하나가 10,000원짜리 있는데, 사과가 막 3만원, 5만원. 월급이 갑자기 50만원 올랐어요.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오면 뭐 할 거예요? 사과가 5만원, 10만원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김밥이 막, 한 줄에 막, 5만원짜리가 돼봐요. 그럼 월급이 50만원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가가 올라갔다, 월급이 많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환율을 봐야 돼, 환율.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야 돼, 지금. 내려가야 이게 좋은데, 환율이 지금 1,400대, 지금 올라가 있고, 또 이제 계속 올라간다, 이 상태로 하면.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전 세계 미국 시장이 가장 커요. 미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의 물건을 팔아먹지 못하면 이 세계 어떤 나라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꼼짝 못 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하니까 모든 유엔국 회원들이 다 와서 듣잖아요. 1시간 이상 하는. 근데 우리나라 이상한 리짜이밍 하니까 없어, 그냥. 텅 비어있어요, 그냥 텅 비어가지고, 그걸 또 편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로, 요즘 세상에 그걸 누가 속겠냐, 요즘 다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빙신 쪼다가, 내가 빙신 쪼다라고 했어요. 그보다 더한 욕을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나나 값이 어쩌니, 지금 바나나 값이 문제예요, 지금. 반도체, 철강, 자동차. 지금 이게 문제지. 무슨 누구 바나나 못 쳐놓아갖고 지금 무슨 죽는 사람 있어요? 응? 바나나는 원숭이나 생활 거고, 바나나 값이 어쩌니 뭐니. 그러니까 이게 지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자가 없는 곳에 원숭이가 왕노릇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저급한 놈이,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봤잖아요. G7도 그렇지, 저기 미국 가서도 그렇지. 밖에 나가면, 꼬다는 보리짝도 못한 게,
세계 정상들이 다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말도 안 하고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저게 뭐라고.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전국에 막 쏘다니면서 막 지가 뭐가 되는 것처럼 옛날 그 조선의 왕들이 가끔 지방에 이렇게 순시한다. 꼭 조선의 옛날 거지 같은 그 왕들하고 똑같아요. 조선의 그 왕들 병신들 있잖아요. 그 조선의 왕들. 그거하고 똑같은 게 그리고 그 밑에서 어쨌든 그런 인간을 또 이렇게 빨아먹는 그 추종자들, 그 밑에 경찰, 검찰, 국회의원, 판사들.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이것들은 정말 지들이 결국은 다 자업자득이에요. 왜 재판을 이렇게 늦추고 마지막에 파기 자판했으면 됐잖아요. 그거 안 해갖고 결국은 지금 종양됐건 족골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망친 세력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이 판사놈들이에요. 판사들. 이 판사들은 얘들은 왜 얘들이 문제냐? 이 판사들은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거 똑바로 알아요. 판사들은 아는 게 없다고. 그저 법조문이나 좀 알 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 압력이 있으면 쫄아가지고 그 앞에서 벌벌 끼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재판 지연하고 무죄 판결 때리고 또 저쪽 지역은 또 같은 저 라도 지역, 저 7시 지역은 또 저쪽에는 판사들은 아주 완전 골수 좌파 꼴통들이잖아. 끼리끼리 또 모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언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망친 그 하부 조직이 누구냐? 이 법조계하고 언론이야. 이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은 걸 가지고 막 그냥 선동질하고 가짜뉴스 막 광우병부터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막 나라 망한 것처럼 막 언론 방송이 냈죠. 근데 이번에는 봐요. 그렇게 많은 사고 있고 화재 있고 엄청난 관세 엉망진창으로 갖고 그런데도 언론에는 무슨 엄청 잘했다는 데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 띄워준다고 찌요. 저런 쪼다 같은 놈을 저런 거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또 우파 그 유튜버 중에 대통령이라고 부르더라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미국은 취급도 안 해, 쟤를. 미국도. 이번에 그래서 에이펙 때도 정상회담 안 하고 그냥 하루 들렸다가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상대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와중에 그 무슨 JTBC에 무슨 예능 방송에 찍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냉장고로 부타연지 뭔지 하는 그 이상한 프로그램 있죠, 그거. 그 사고 난 와중에 그 예능이나 찍어대고 그리고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안 했다, 모른다.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거짓말을 그대로 또 받아 쓰는 언론.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질문도 못하는 이 바보 같은 그 기자들. 그렇게 막 윤석열 때는 큰소리 빽빽 치면서 막 삿대질해 같은 그 인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재명한테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지금 무너지고 있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그냥 거덜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 지금 거덜나고 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이제 다 미천이 떨어진다. 그 미천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미국하고 저렇게 지금 등을 지고 있고 이게 제일 큰 문제고 지금 일본도 지금 아주 그냥 골수 일본 편에서는 좋지. 일본의 그 아주 대단한 그 또 총리가 지금 이번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본하고도 또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저게 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 거지 같은 중국 공산당? 저 공산당 저놈들은 절대 믿을 게 아니라고요. 저것들은 그냥 이 나라를 완전히 숙주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기생충 같은 그 중국인들을 여기다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너 이제 먹고 살아라. 여기에서 먹고 살고 여기에서 범죄 저질러든지 말든지 여기서 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관광객 명목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그냥 엉망진창 무질서 만들고 사방천지 지금 범죄.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다 아마 이미 알려진 거지만, 지금 장기 접출도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사라진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매일매일 보면 맨날 우리 스마트폰 안전 문자 보면 맨날 누구 사라졌다 없다. 매일 떠. 이 송파구만 해도 거의. 전국에서도 지금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 젊은 애들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이 나라를 어때요? 좀먹고 있고, 파괴하고 있고, 우리 각 삶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결국은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중국 공산당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종교 정책을 써서 이제 교회가, 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또 전도가 모이는 것도, 교회도 이제 옛날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회로 바꿔서 이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어때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공산당 교회로 만드는 그런 정책도 들어오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도 어떻게 교회가 이러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아니,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그 교회도 그 나라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 저 북한 봐요, 북한. 북한에 그렇게 많던 교회가 엄청 해방 이전까지 70% 교회가 저 북한에 있었는데 공산당, 김일성 저 거지 같은 저 사악한 저 집안이 저놈들이 권력을 잡고 북한을 공산화하니까 교회가 어때요? 싹 다 사라졌잖아요. 다 문 닫았잖아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고. 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계 이상한 목사놈들 중에는 교회가 우파의 극우가 되었다고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아무튼 그런 인간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목사라고 또 무슨 대단한 척 지가 무슨 뭐나 됐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목사들은 사입이 사기꾼. 그런 자들이 사입이에요, 사입. 한국교회는 극우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인간들이 그럼 단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 좌파, 좌익에 대해서 비판해 본 적 없어요. 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 대한민국이 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주의, 중국의 속방이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좌파적 이런 것 중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찍소리야. 이제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우파가 극우화되었다. 그래서 우파 교회가 그런 데 빠져갖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을 잃고 있다는데 이 헛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사악한 마귀 새끼라고 마귀 새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가와 사회를 정말 생각하고 애국하고 정말 민주화 그다음에 보수적 이런 거를 얘기하는 교회와 목사를 극우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 그런 자들은 마귀 새끼. 저 마귀가 저기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나왔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좌파들이 많은지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좌파들이 이미 다 점령했어요. 다. 20대, 30대, 30대, 40대, 50대 목회자들 중에 좌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40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까 40대, 50대 일찍이들이 많다고 그랬죠. 교회도 이 40대, 50대 중에 일찍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찍이 목사들, 일찍이 교인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저 바깥에 사회주의 빨갱이들하고는 그들에게 또 동조해서 표를 주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지지하고 이게 뭐야?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 양면성, 위선이잖아, 위선. 그러니까 제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여러분 주변에 일찍이 그런 목사나 교인이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꼭 해요. 정신 차려라. 너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저 운동권을 지지하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꼭 얘기해줘요. 우리나라 지금 현상은 정말
벼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벼랑. 우리가 벼랑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거를 꼭 벼랑 끝에 가서 벼랑 끝에 왔구나 꼭 이래야 그때 가서 꼭 알아야 되겠냐. 이미 모든 조짐이 보면은 안 좋잖아요. 경제 안 좋지, 문화예술 안 좋지, 뭐 어디 한 군데 뭐 좋아 보이는 게 지금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어. 근데 좌파들은 얘들은 관점이 너무 틀려요. 지금 너무 좋대. 너무 좋고 너무 잘 되고 있대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토론하는 거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막 아주 그냥 중요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 성군이 나타났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성군인지 악군인지. 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교회도 엄청난 이제 해를 입어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이 돼요. 신앙의 자유가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이런 교회 활동이나 이런 계획이 많이 좀 지장을 받는다고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제발 이제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점점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이런 운동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이 나라를 파괴하려고 지금 계속 지금 무너뜨리는구나. 그러니까 역사상 보면은 스스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자기 집을 두들겨 패는 포크레인으로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그 집단이 누구냐? 우리나라 586 운동권이에요. 그다음에 40대, 50대 일찍이들 이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 좌파를 추종하는 선동하는 이 개딸들 이것들이. 이 자들이 제일 지금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끝을 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도 사단의 역사라는 걸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마귀 역사예요? 뭐 공포영화처럼 뭐 마귀가 뭐 흰옷 입고 나와가지고 머리 산발하고 그래야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회와 국가와 세상을 이 지경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상한 페미니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레닌주의 이런 거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이게 마귀 역사라고. 왜 이걸 마귀 역사로는 보지 못할까? 교회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끝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좀 잘 인식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좀 도우시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알고 어떤 명절 기간 내내도 참 이 나라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구나 이런 거는 좀 알고 또 지내야 됩니다.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좋은 현상만 자꾸 벌어져 지금 큰일입니다. 이런 것도 꼭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사회가 참 안 좋습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든 없든 어쨌든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